예,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김반장, 서반장 시간입니다. 여야가 바뀌어서 오늘부터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반장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준비한 건 한동훈 사직의 이유입니다. 예,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검사 사직의 글을 내부망에 올린 걸 봤는데 상당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더군요. 네, 그 권력으로부터 관계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다. 또는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워 그 허구성과 실제가 드러났다. 그리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담담한 마음. 이런 부분입니다. 누가 봐도 이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나 채널A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예, 그래서 이른바 그게 이제 독직 폭행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죠. 말 그대로 린치에 두들겨 맞았다는 주장 같은데 예. 이미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입니다. 내일 임명이 거의 확실시 되던데 민주당에서는 이 저항이 상당하거든요. 이 사직 글에 대해서도 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고요. 네, 그 부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자신의 글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,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글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. 예,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실 대단히 상징적인 건 사실이죠. 어쨌든 검사직을 내려놓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군요. 네, 그 법무장관 이후에 포석까지 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서 공포를 했죠.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밖의 수사권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수사권 이동에 행정 권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는데 이런 과제의 답으로 한 후보자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검사를 그만둔 이유가 법무장관뿐 아니라 법무장관 이외의 역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뜻입니까? 네, 이를테면 그 공수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같은 겁니다.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검사를 사직한 지 3년, 그리고 국수본부장은 1년이 경과해야 임명이 가능한데 한 후보자도 1년이나 3년 후면 그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. 예. 아무리 그래도 장관을 했던 사람을 이 처장이나 본부장급으로 좀 낮춰서 앉히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생각 아닌가요? 또 그래서 등장하는 게 그 한국형 FBI로 불리는 바로 중수청입니다. 아직 법안이 미한 상태라 청장 자격 규정도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결격 사유만 벗어난다면 한 후보자를 새 수사기관 그 수장으로 앉히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. 결국에는 입법 과정에서 이 기준점이 중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예, 뭐 참 아이러니한 얘기군요.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수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. 뭐 이런 뜻 같은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? 네, 일찌감치 그 법무장관 한동훈을 그 낙점을 해둔 윤 대통령은 검수완박 논란이 한창일 때 그 우스갯소리로 뭐 한동훈 치안본부장 시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. 한 후보자에게도 저희가 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그런가요 정도의 반응만 나왔습니다. 예, 이건 좀 지켜보죠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서주민 야당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 풀어볼까요? 예, 제가 준비한 건 0.73%의 한입니다. 자, 0.73%포인트라면 지난 대선 성적이 그렇다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는 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우리 선거사 가운데 가장 가깝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. 그만큼 대선의 영향, 이른바 대선 바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예, 뭐 얼핏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습니까? 네, 제4회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바로 직전에 치러졌던 대선 결과를 각 광역단체별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. 예.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로 나눴을 때 차이가 나는 광역단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이 4회 지방선거 때가 7곳, 5회가 6곳, 6회가 5곳, 7회가 2곳으로 차이가 났습니다. 갈수록 대선과 지선 결과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대선 이후 얼마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는지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. 예. 이 4회 지방선거는 대선 1260일 만에 치러졌죠. 그리고 점점점 줄어들다가 7회 때는 401일 만에 치러졌는데 당시에 2곳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와 대선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짧아질수록 이 선거 결과의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. 이런 말입니다. 예. 이번 8회 지방선거는
불과 85일 만에 치러지는데요. 참고로 지난 대선 땐 윤석열 후보가 광역단체 기준으로 10곳에서 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7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대선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.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지지율 그리고 이 대선 때 0.73%포인트 초박빙 격차 때문에 이번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략 한 50-60% 수준이죠. 그래서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느냐 이게 승부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. 그게 왜 반드시 민주당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건가요? 네, 정권 교체를 바랐던 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목적을 달성을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바랐던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그렇지를 못했죠. 더욱이 0.73%포인트로 석패했기 때문에 풀지 못한 정치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것이고 그만큼 투표 참여 열기도 높을 거라는 겁니다.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결집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. 네, 특히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과거 오세훈 시장과 한명숙 전 총리의 박빙 승부 사례까지 들면서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도 아직까지 우린 2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정권 교체가 됐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. 그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국정 동력이 초반부터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. 예. 과거의 경우를 보면 분명한 사실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대선보다는 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느냐 이게 변수가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